치열했던 20대 대선이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의 의미와 민주당의 쇄신 과제, 그리고 앞으로 전국 전망 등에 대해 오승용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막판 민주당의 놀라운 표 결집이 나타났던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고요. 영끌표라고 하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표 대결이었다. 0.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 초반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서 불리한 선거 구도 속에서 후보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좀 고전했던 선거였지만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이루어지면서 진영 대결로 전환하면서 호남표 결집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호남 유권자분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셨는데 지역 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그 서운함과 아쉬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후보 당선됐으니까 나라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비판 세력으로서 역할들은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표를 몰아줬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도 역대 보수정당 후보 최다 득표를 안겨줬습니다. 특히 광주 봉선 이동에서는 40% 가까운 득표율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봉선 이동 40%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남 지역을 보더라도 광양 15.82%, 순천 12.41%, 여수 11.67% 등 전남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있고 중상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18대 대선 대비 약 3%포인트 호남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이 3%포인트가 결국 호남에서 11만 표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24만 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이 증가한 11만 표, 특히 20, 30대와 70대 이상에서 보수 지지표가 늘어난 부분들은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빙의 결과였지만 대선 패배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쇄신 과제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대선 평가가 중요한데요. 지금 비대위 구성을 보면 이준석 청년 대표 체제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청년 비대위를 구성했고 젠더 문제, 세대 문제에 여전히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지방선거는 중장년층, 노년층의 참여가 압도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청년 비대위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쇄신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정치개혁의 과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개혁 과제를 선거 전에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필요하고 어찌됐건 대선 패배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는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겠다고 천명했던 의원들 처리 문제도 국민들이 바라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과제와 함께 이걸 할 수 있는 역량과 상황이 될 것이냐 이게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또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 지역발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선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는 야권 단일화 당시의 약속이고 공동정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정부의 어떤 지평을 열기 위한 인선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세대와 계층 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 또 일부에서는 정계 개편을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른바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밑그림을 그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도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할 텐데요. 민심에 영향을 줄 변수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지방선거와 대선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클 것 같습니다. 취임 초 허니문 기간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 그리고 취임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쿼드 논의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방선거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문제도 지켜봐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용 캠핑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